안녕하세요. 강성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형사사건을 맡는 단계를 나눠보면 법원에 사건이 와서 재판이 시작됐을 때 변호인으로 선임이 돼가지고 형사사건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사건에 관한 검사가 만든 증거 기록을 열람 복사해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우리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들이 타이핑 돼가지고 질문과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조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우리 피고인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피고인이 말하기에는 자기 억울하다, 이러한 점들이 억울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투고 싶다 라고 의견을 밝히면서 막상 그 조서를 보면 질문과 답변이 그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듯이 오히려 반대 내용인 것처럼 적혀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런 질문인지 모르고 나는 그냥 그렇게 답했다. 그때 말하는 흐름상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곧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나 또는 검찰 수사관 또는 검사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혐의점이 있다, 유죄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드러내는 질문과 답변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피고인, 그때는 피의자였겠죠. 피의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그냥 질문에 답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좀 불리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라는 답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동기가 의심스러워질 만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흐름상 앞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긍정했다면 그에 부합하게 마치 어떤 사적인 목적, 자기 이익에 관련된 동기가 있는 듯이 보이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판사님한테 잘못 작성된 조서이고 실제 내용은 이렇다라는 것을 밝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심 단계에서 증거 기록을 보고 조서를 분석했을 때 이걸 다 일일이 사실관계에 맞게 판사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니 왜 이렇게 억울해하고 자기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수사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렸을까? 참 안타깝네. 그 단계에서 답부터 같이 했었다면 훨씬 지금 대응하기 쉽고, 어쩌면 이렇게 공소 제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고 그 전에 무혐의 쪽으로 갔을 수도 있는데 이제서야 변호사를 처음 만난 게 이 사람한테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피고인이 확실히 잘못했고 그에 대해서 뒤집을 방법이 없다면 양형적인 부분에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는 게 맞겠지만, 유죄와 무죄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고의나 또는 그때 간접적인 정황들이 이렇게 보면 유죄이고 저렇게 보면 무죄일 수도 있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재판에서 판사님 앞에 여러 가지 경우를 제시하면서 이 조서나 수사 기록으로 작성된 내용이 명확하게 이 사람이 유죄임을 가르치고 있진 않다, 합리적 의심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밝히는 것이 영화에서나 소설에서 나타나는 변호사의 멋있는 모습이고 역량이기도 하겠지만, 쉽게 막을 수 있는 일을 어렵게 막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망설이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게 보편적인 상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